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올해 2022년도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육 교직원의 보수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승급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보육 교직원 중에서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이 보수 교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보수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평가 지표에 보면 4-4-1에 보면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도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관련된 규정이 변경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경된 사안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님과 그 다음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중에서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 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 교육이라든가 승급 교육은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 사전 직무는 이제 본인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에 교육비를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수 교육을 지금 원장 사전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교육은 저희가 직무 교육이 있고 승급 교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급 승급, 1급 승급, 그다음에 원장 사전 직무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종종과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지만 직무 교육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22년도부터 정확하게 기간을 명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년도까지는 직무 교육의 대상자를 2년이 근무하면 경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력 2년이 지나면 경과하면 우리가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들은 4시간 근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으로 따지면 1년을 근무해도 6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나? 아직 더 있다 받아야 되나? 라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선생님과 그 다음에 연장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정확히 올해 내가 대상자인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교사가 됐든 그다음에 연장 보육교사가 됐든 그다음에 정교사가 됐든 담임을 맡고 있는 정교사가 됐든 우리가 승급 교육을 받아야 된다. 2급, 1급 원장 사전 직무 승급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8시간 근무를 1년을 했을 때 1년 경력이 되겠죠. 그래서 승급 교육은 꼭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경력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무 교육은 다릅니다. 근데 직무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정규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4시간을 근무하든 6시간을 근무하든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2년의 근무 기간이 경과하면 3년 이내에 이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2020년도부터 보조교사로 근무했다라고 하면 2020년, 21년, 2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22년도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연장반 선생님을 20년도부터 했다라고 하면 내가 올해는 22년도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4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직무 교육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2년의 근무 기간이 경과하면
꼭 받아야 되는 이렇게 기간이 명확하게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보조교사를 시작을 또 연장반 선생님을 했던 선생님들은 경력으로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교육을 안 받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력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근무해야 1년 경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교육도 경력으로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근무했던 보조교사와 연장반 선생님들은 올해도 연장반 교사와 그 다음에 보조교사를 한다라면 22년도에 꼭 직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20년도 이전에 19년도, 18년도에 근무를 시작을 했던 보조교사와 연장반 선생님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력이 아니라 직무 교육은 근무 기간이 경과하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꼭 받아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이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못하면 21년도에 받아야 되고요. 21년도에 못 받았으면 올해 22년도 12월 31일까지 꼭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 정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올해 꼭 한번 내가 언제 근무를 시작을 했는지 따져보시고 교육을 꼭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보조교사와 연장 선생님들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2년이 경과하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2년도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 시에 꼭 반영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인 경우에는 원장님한테 꼭 말씀드려서 올해 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또 원장님이 제 영상을 보게 된다라면 교직원들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고 언제 직무교육을 받았는지 요거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교육을 꼭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급한 마음에 제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중에서 변경된 사항, 중요한 변경된 사항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 거 이걸 다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